엔터테인먼트에서 일하고 싶은 모든 취준생들을 위한 엔터의 모든 것. 합격 보장 엔터 취업 공식 엔터 취업의 정석. 안녕하세요, 미도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지입니다. 네, 그러면 36장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알찬 내용 준비했으니까요. 잘 들어주세요. 네. 그럼 오늘 내용 들어가기 전에 네. 저희 또 오랜만에 또 근황 네, 토크 네. 한번 해볼게요. 네, 오랜만에. 네네. 민지님 여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저도 내년 봄에 네. 제가 아기를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육아를 하고 있는데 내년 봄에 이제 어린이집을 보낼 생각이 있어요. 얼집. 네. 그래서 이제 그때쯤 저도 이제 뭔가 다시 제기란다. 네, 죄송합니다. 네, 다시 이제 저희도 취업을 이제 회사를 다니거나 아니면 좀 뭐 사업 사실 돈은 없는데요. 하여튼 뭐라도 이제 경제 활동을 해야 하니까 그거에 대한 좀 생각이나 계획 을 좀 세우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가을에 이사를 하게 돼서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어렵더라고요, 이사가. 이사 진짜 힘들죠. 네네네.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미도리님은 여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저도 사실 민지님이랑 비슷한데 네네네. 그 열심히 육아하면서 네. 저희 엔치정 네.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저도 이제 원래 계획은 올해 9월쯤 네. 애기 얼집 보내고 얼집. 네. 복귀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네, 이게 쉽지 않네요. 이게 두 가지가 맞아요. 쉽지 않은데 일단 얼집 대기 순위도 줄지 않고 맞아요. 네, 혹시나 그 미혼인 분들에게 추천하고 드리고 싶은 거는 네. 미혼이거나 아기를 안 낳으신 분들은 일단 낳자마자 바로 네. 신청하시라. 그러게요. 꼭 하십시오. 네네, 신청하시고 그리고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네. 사실은 10년 차인데도 취업은 언제나 어려워요. 네, 준비가 힘드네요. 맞아요. 미도리님과 제가 요즘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어떤 일을 다시 시작할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엔터 취업을 준비하면서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시는 취준생 분들도 아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네. 준비하는 과정의 어려움 정말 공감되는데요. 네네. 함께 준비하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민지님 오늘 주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주제도 정말 특별한데요. 엔터 취업의 정석을 통해 문의가 가장 많이 오는 팀 중에 하나죠. 바로 팬마케팅 팀 특집입니다. 네, 네. 인기가 많은 팀인 만큼 오늘 또 네.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셨어요. 네. 네, 이미 앉아 계셔가지고 존재감이. 분들은 네. 저 뭐지라고 네. 하실 것 같은데, 네. 네, 저희 엔터 취업의 정석 크루시죠. 네. 나희원 선배님을 모셨습니다. 나희원 선배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나연입니다. 네. 그 저희 방송을 쭉 들으신 분들은 사실 이미 나이원 선배님이 익숙하실 텐데 네.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또 요새 또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혹시나 뉴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그쵸.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희원이고요. 저는 대형 기획사부터 중소기획사까지 업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작지만 도움이 되고자 불러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센터라 가지고 또 네. 이렇게 레드티를 빨갛게 이렇게 너무 또 튀는데, 너무 존재감을 예쁜. 지금 뿜뿜하고 계신데 맞아요. 네, 그 희원 선배님의 그 티셔츠가 궁금하신 분들이 유튜브로 오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튜브로 확인해 주세요. 네네. 오늘도 그 저희 크루로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네네. 그럼 이제 팬 마케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자, 그 선배님께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팬마케팅 팀은 어떤 팀인가요? 그 대부분 회사들이 마케팅 팀과 팬마케팅 팀이 별도로 있는데 마케팅 팀과의 그 차이점이 너무 궁금합니다. 사실은 회사마다 조금 팬 마케팅 팀의 역할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뭐 딱 이렇다고 규정을 지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좀 대부분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을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 네네. 조금 이제
마케팅 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앨범이 나올 경우에 대중을 대상으로 전반적으로 뭐 프로모션이라든지 뭐 티저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앨범 판매하고 이제 그걸 소비하는 거에 중점적인 마케팅을 진행을 한다면 팬 마케팅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그 아티스트를 사랑하고 애정하는 그 팬분들을 대상으로 조금 심화된 마케팅을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내용으로는 뭐 팬클럽을 모집을 하고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대중분들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 아티스트를 소비할 수 있는 컨텐츠들을 제공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음악 방송 같은 경우에는 음악 방송에 이제 오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고 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까지 아주 세세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뭐 마케팅 안에 팬 마케팅도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네, 그 정도로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게 구분해서 그러면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은 저희 그 팬 마케팅과 이제 마케팅에 대해 차이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팬 마케팅 팀에 대해서만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네. 물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회사마다 다 다르겠지만 통상적인 경우를 고려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팬 마케팅 팀의 업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을 때 한 3가지 정도로 크게 나눌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가 아무래도 팬 마케팅 팀의 특성상 팬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는 것이 가장 중점적인 업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팬 커뮤니티 팀, 그러니까 팬 마케팅 팀이라고도 하고 팬 커뮤니티 팀이라고 말을 하는 회사가 있을 정도로 사실 그 팬분들의 조직화된 그런 팬덤 문화를 운영하고 또 이제 그것들을 지지해주고 조율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아티스트 앨범을 조금 더 앨범이나 활동을 팬들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전달을 하는 색깔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런 팬 커뮤니티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방송 참여를 이제 돕는 것이 가장 큰 업무 같아요. 이제 팬분들이 공방이나 공개 방송이나 아니면 그 외에 이벤트들 참여하고 싶을 때 사실 어디로 이제 각 방송사마다 이제 뭐 신청을 해서 당첨을 해서 참여하는 방법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회사에게 제공된 기본적인 좌석이나 장소들에 대해서 이제 팬분들이 이제 신청을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해주고 공지를 해주고 신청을 받고 이제 입장을 시켜주고 이런 업무들을 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단어가 아주 조심스럽긴 한데 사실은 그 회사 내 CS 업무를 담당한다고 저는 많이 생각을 했어요. 맞는 표현이신 것 같아요. 그 팬분들이 만약에 앨범에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은 이제 다른 부서 그러니까 뭔가 실체가 있는 결과물에 대해서 컨텐츠라도 뭐 앨범, 포스터 뭐 이렇게 자기가 구매를 한 결과물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팬 커뮤니티 팀으로 연락을 하지 않고 뭐 음반사나 뭐 각 음반 사업부나 이렇게 연락을 하게 되는데 그거 외에 좀 무형의 그 아티스트를 지지하고 응원하면서 생기는 모든 CS들 관리는 사실은 그 팬 커뮤니티 팀에서 다 해주신다고 보면 되고 그거 외에도 이제 공식적인 공지나 Q&A 관리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뭐 선물을 보내고 싶다거나 이럴 때 컨택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도 대부분은 요새는 팬 커뮤니티 팀에서 진행을 해주시는 걸로 팬 마케팅 팀에서 진행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 팬분들이 원하는 니즈를 정확하게 팬팀에서 잘 아셔서 그렇죠. 그렇게 네. 하시는 것 같은데 대부분 회사로 항의를 하는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팬분들이시고 그렇죠. 그러시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대응을 하게 되면 되게 뭐랄까 좀 적당하지 그러니까 그렇죠. 적절하지 않은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니즈를 더 정확하게 알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뭔가 그 팬팀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것 같아요. 참 업무가 많으시네. 그렇죠? 진짜 많죠. 네, 정말 네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그러면 팬 마케팅 팀은 사무실에 있을 때가 많나요? 아니면은 그 외부 일이 많은 편인가요? 제가 아주 잠깐 이제 팬 마케팅 팀에 있기는 했지만 저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각자 조금 담당하는 아티스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형 기획사의 경우에는 좀 담당하는 아티스트의 활동기에는 좀 외근이 많은 편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뭐 공방이라든지 공개 방송이라든지 그 외에 뭐 팬들과 진행하는 이벤트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활동기에는 같이 외근이 많아지고 휴식기에는 이제 뭐 다른 그 팬클럽 모집이라든지 팬클럽 물품을 발송한다든지 이런 업무들도 내근이 좀 많은 편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이렇게 어느 정도 당연히 뭐 일반 마케팅직보다는 또 일반 뭐 사무직보다는 당연히 외근이 많은 편인데 외근이 막 도드라지게 많다 적다라고 표현할 수 없고 그냥 시기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아티스트 활동기 그렇죠. 음악 네, 방송도 맞아요. 많이 하고 이렇게 할 때는 또 외부에서 많이 업무를 하시고 그렇죠. 또 그렇지 않은 비활동기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 또 CS랄지 그런 커뮤니티 운영 업무를 하시고 맞습니다. 진짜 그 활동기 때는 진짜 일이 많다고 제가 느꼈을 때는 이제 말씀해주신 그 일과 플러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밥차, 커피차라는 이제 뭐 팬분들의 조공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쵸, 그쵸. 그것도 참 쉽지 않은 네, 일인데, 그쵸. 그리고 이제 역조공도 있잖아요. 네네. 아티스트가 또 해주는 맞아요, 경우. 맞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 뭐 팬분들이 보시기엔 굉장히 쉬운 업무일 수도 있지만 이제 팬 마케팅 팀에서는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일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네. 그것도 참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이 네네네. 들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음. 그러면 그 사실 어렵긴 하지만 음. 그 팬 마케팅 팀의 장점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감기가 걸려가지고. 괜찮습니다. 감기는 누구나 걸릴 수 있죠. 그럼요. 유행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팬 마케팅 팀의 업무가 이제 외근을 자주 한다는 것이 장점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저는 그것보다는 좀 팬들의 피드백이 빠르다 이것이 좀 장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특히 좀 결과물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뭐 만들어서 제공한 결과물이라던가 낸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대중 전반에 대해 반응을 듣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매니아적으로 그 아티스트를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받는 반응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르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사실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절충을 하거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좋은 반응이 올 때는 굉장히 뿌듯하고 좀 일을 내가 이런 느낌 때문에 일을 하지 이런 생각이 가장 많이 들게 하는 것도 사실은 팬 마케팅 팀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말씀해주신 거와 반대로 어려운 점이 있다면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려운 점은 사실은 그 팬분들을 얼굴을 대면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게 조심스럽지만 그 사실 아까 앞에도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CS 업무라는 것이 그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그렇죠. 그렇죠. 네, 부정적인 왜냐하면 반응이 이미 많은데 보통 좋은 칭찬을 하시려고 굳이 전화하시지 않거든요. 네, 맞아요. 하려고 전화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안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팬분들 보면은 약간 회사에 조금 맞아요. 완전 100% 좋은 감정이 있으시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거의 대부분 좋은 감정은 많이 안 가지고 계시군요. 없으셔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얼굴을 대면은 그러니까 뭐 전화상으로도 뭐 인터넷상으로도 이제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마음이 힘들 때가 있는데 얼굴을 대면하는 경우에는 또 다른 느낌으로 확실히 그 데미지가 확 오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의 싸늘한 시선. 주저앉고 싶어요. 경험해봤죠 우리. 바닥에 주저앉고 싶은 그런 기분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저희가 중소기획사에 있을 때였는데 그때 그러니까 매니지먼트 파티에서 사실 미스 커뮤니케이션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는 봉변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저희가 그때 몇십 명 그래도 됐죠. 몇십 명 분들 앞에서 둘이서 아주 쩔쩔매면서 사과를 했었던. 심지어 그때가 말을 이어서 하자면은 첫 그분이 굉장히 오랜만에 복귀하셔서 첫 공연 때였는데 몇십 명이 아니라 거의 100단위가 넘어갔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진짜 그때 어려우셨겠다. 근데 계속 그 매니저님 어디 가셨냐고 우리가 나와서 사과하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왜냐하면 사실 팬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일단 잘못된 상황은 잘못된 상황이고 그거에 대한 이제 해명과 뭔가 사과와 개선점, 정확한 피드백을 원하시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 저희는 정확하게 상황을 모르고 있던 상황에서 그렇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당황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좀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팬분들을 얼굴 대면해서 뭔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이구나. 저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사실 사람마다 다른데
저희가 좀 그 성향이 좀 그래서 그럴 수도 있죠.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힘들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저희 셋 다 성향이 좀 그러신 그런 걸로. 네네. 웃겨. 네네. 그러면은 그 이제 팬 마케팅 팀으로 일하셨을 때를 좀 되돌아봤을 때 좀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사실은 뭐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기억에 많이 남아요. 짧은 기간인데도. 근데 제일 힘들었던 거 먼저 얘기하면은 제가 그때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좀 수술을 하고 얼마 안 됐을 텐데 그 팀으로 갑자기 이제 업무 이동을 하게 되면서 급작스럽게 외근을 하게 됐는데 그때 혹한기였는데 혹한기 말만 들어도 갑자기 되게 힘드네요. 혹한기였는데 이제 그 공방이 새벽부터 첫 타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이제 굿즈를 팔고 하는데 몸이 너무 일단 체력적으로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같이 일을 해주셨던 사수분들이 저를 진짜 많이 배려를 해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도 제가 이제 막내고 한데도 엄청 배려를 많이 해주셨는데도 그 미안함이 오히려 더 배려를 너무 해주시는데 내가 그 체력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미안함 이런 게 있었고 두 번째로는 그 모 그룹 팬클럽 모집을 하는데 원래 늘 진행했던 제작사랑 진행을 했는데 그 제작사에서 그 굿즈의 퀄리티, 포장 상태, 배송 상태가 다 엉망으로 발송이 됐는데 화력이 굉장히 강한 점점점.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굿즈 키트가 있는데 두세 개는 기본적으로 안 들어가 있고 그리고 뭐 키트에 A, B, C 레벨이 있는데 C 레벨이 가야 될 사람한테 B 레벨이 가 있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다? 그래서 전부 다 거의 반 이상은 반 회수해가지고 다시 뿌리는 방식으로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단순히 그 일도 너무 많고 왜냐면 팬클럽 숫자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일도 굉장히 많고 어려웠는데 그 이제 받는 CS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게 대응하기가 진짜 쉽지 않았겠네요. 정말 어려웠던 기억이 나요. 힘들으셨겠다 그거는 진짜. 그래도 그 중에서도 또 가장 기억에 남는 좋은 기억은 이제 제가 그 막내인데 마지막 방송 기념품을 만드는데 제 아이디어로 만들어서 막방 때 팬분들께 뿌려줬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거 정말 뿌듯하셨겠다. 그럴 때는 또 그 다 모든 걸 반등할 수 있는 또 즐거움이 맞아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까 전에 뭔가 그 싸늘한 시선을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또 반대로 뭔가 긍정적인 상황일 때는 또 그런 팬분들의 정말 그런 긍정적인 호감 느낌이 또 바로바로 피드백이 오니까 또 그런 것들이 인간적으로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조금 날카로워져 계실 때가 많기도 하지만 되게 미묘한 작은 상황에 또 마음이 풀리시는 것이 팬분들 마음이라 가지고 좀 자기가 그런데 강하다 하면은 좋은 업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 봅니다. 네네. 자, 그러면 죄송합니다. 팬 마케팅 팀에 지원을 하려면 어떤 것을 준비하면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계속 좀 깔아놓고 설명을 했는데 좀 깔아놓고 긍정적이고 좀 건강한 마음 멘탈이 강한 분 멘탈이 강한 분 건강한 마음이라는 네. 표현은 적절치 않았네요. 멘탈이 강한 분 철강 멘탈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조금 그 뭔가 이제 회사에 서운하고 조금 화가 나신 팬분들의 마음을 오히려 좀 다독거리면서 좀 이끌어줄 수 있는 좀 배포가 된다 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지원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저도 막 지금 막 팬 마케팅 팀에 막 페이지에서 일을 하고 있진 않지만 분명히 이 아티스트는 조금 대중성은 약한데 그 뭔가 팬들의 결집력이 너무 좋다 이런 아티스트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팬 커뮤니티가 그래도 잘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 단순히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모 그룹 같은 경우는 대중성은 별론데 대중성은 많이 이제 막 알려지고 성장을 하고 있는데 팬들이랑 자주 만남을 갖거나 자주 뭐 공개 방송이 끝나고 팬 미팅을 하거나 뭔가 컨텐츠를 계속해서 올릴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런 팬들이랑 만나고 제공하는 것들이 그냥 아티스트가 다이렉트로 내가 준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다
커뮤니티 팀이 팬 마케팅 팀이 개입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들 대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사례들을 좀 자세히 찾아봐서 이해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아티스트가 팬 마케팅 팀을 통해서 성장을 할 수 있는지를 좀 이해하고 알아봐 놓으면 좀 강점이 될 수 네, 있겠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요새 진짜 들었어요. 중요한 업무인 것 같아요. 네네. 그 사실 팬 마케팅 팀이 팬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인데 모든 엔터의 일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맞아요, 게 맞아요. 일단은 뭐 컨텐츠 기획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지난번 시간에 다뤘던 굿즈도 팬분들을 위한 그럼요. 굿즈는 또 팬 마케팅 팀에서 제작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컨텐츠 기획, 뭐 굿즈 기획, 그 다음에 뭐 그리고 콘서트도 연결돼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진짜 그 아티스트 때 제가 다녔던 회사 중에는 그 팬팀에서 이제 그 프롬프터까지 하시고 왜냐면 맞아요, 아티스트랑 굉장히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많이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롬프터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가수 아티스트 분들이 무대 위에서 혹시나 가사를 잊지 말라는 차원에서 앞에다가 세우는 네네. 화면, 가사 화면입니다. 그렇죠. 보통 네네. 파워포인트로 작업을 하고 네네. 검은 색깔에 네. 노란 폰트로 네, 노란 폰트로 배경 검은 고딕체로. 노란 폰트로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네. 가끔 무대 보다 보면은 보여요. 폰부터 보일 때가 네, 있어요. 네, 네. 뭐 이렇게 보셨을 것 스케치북 같아요. 이런 거 네, 보시면 네, 네. 네. 그런 그렇습니다.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러면은 이게 사실 좀 개인적인 궁금증이기도 한데 왜냐면 저희한테 이 질문이 진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 이제 팬 마케팅 팀 관련해서 사실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인데 팬팀에 지원을 하고 싶은데 팬클럽 활동이나 뭔가 그런 이제 좀 뭐 팬클럽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그런 웹에서의 팬 활동을 좀 팬 활동. 강하게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할지 왜냐하면 좀 부정적인 얘기가 좀 많잖아요. 맞아요. 어떨까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의 팬클럽의 활동은 조금 그쵸. 네네.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다 남고 그다음에 네. 음악 방송 자주 간 분들은 바로 네. 저기 얼굴이- 얼굴에서 걸려요. 네. 면접 때 딱 네. 저도 몇 번 이렇게 걸러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 모두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인 감정에 걸려 있으면 사실 맞아요. 객관적으로 나는 아무리 객관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해도 이제 아마 경험상 위에서부터 이제 우리 또 저희의 선배님들부터의 네. 경험상을 보면 네. 그럴 객관적이어야 될 때 객관적이지 못한다거나 또 가장 위험한 이슈로는 이제 아티스트의 동선이나 이런 내용들이 좀 노출될 수 있는 그쵸. 네, 범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서 좀 조심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는 그 회사 지원할 회사 같은 경우는 좀 부정적이지만 어느 정도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팬덤이 강한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실제로 체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걸 꼭 전면에 내세우는 게 아니라 좀 나 이런 팬클럽 활동을 한 게 내 경력이야 이럴 필요는 절대 없고 그 대신 좀 베이스에 깔아서 면접을 할 때나 자기소개서를 쓸 때 그런 자기가 했던 활동들을 좀 풀어서 그러니까 너무 직설적으로 말고 자기의 강점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어떤 아티스트의 언급을 이렇게 한다거나 저 예전에 같은 경우도 그 후배로 한 분 들어왔는데 경쟁사의 아티스트의 이제 완전 빅팬이셨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당연히 그 아티스트도 너무 멋진 아티스트긴 했지만 그 뭔가 공식 업무나 면접 자리에서 그런 이렇게 확 끌려하는 모습이 나올 때는 사실은 조금 막 부정적이지도 않지만 이런 이 정도의 느낌을 남게 되죠. 조금 면접에서는 그 아티스트 쪽에 뭔가 팬클럽의 느낌보다는 좀 더 업무 중심적인 답변들과 태도를 보이시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력서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도 그렇죠. 그렇지만 또 이제 또 이제 채용하시는 분들에 대해 그 가치관이나 상황에 따라서 또 전혀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아예 팬분을 그 팬 마케팅 팀으로 뽑자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막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일반적인 기준을 설명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팬분들을 오히려 뽑으시는 회사도 간혹 있습니다. 저는 진짜 많이 봤는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회사와 커뮤니케이션을 정말 원활하게 잘하더라고요. 맞아. 네, 무조건 팬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회사 그러니까 중재자 역할을 굉장히 잘하는 거죠. 그거를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 회사에서 뽑아가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정말 그 팬클럽 활동에서 회사에 이렇게 뭔가 뽑힐 정도면 정말 일을 잘하시는. 그쵸. 네네. 정말 이 친구를 이렇게 회사에 데리고 놔도 되게 잘하겠다 하는 분들만 되는 거니까 무조건적인 게 아니라는 점. 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활동을 무조건 열심히 해서 뽑히는 게 아니라 네네네. 정말 그 중재자 역할을 잘했다거나 이런 좀 그러니까 업무로서도 문제가 없었을 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라서. 네네.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 어떤 성향의 사람이 그 팬마케팅 팀과 잘 맞을까요? 그리고 반대로 또 이런 스타일의 사람을 하면 정말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잘 맞는 사람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멘탈이 좀 강하고 긍정적이고 저 하나 더 생각을 했던 게 진짜 꼼꼼하셔야 돼요. 맞아요. 팬 마케팅 그러니까 이게 참 밝은 성격과 꼼꼼함이 매치가 잘 되면 너무 좋은데 밝으면 또 하나씩 이렇게 놓치게 되고 이런 경우가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꼼꼼하셔야 돼요. 그 팬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한 컨텐츠 그러니까 똑같은 메시지를 똑같이 올려놔도 우리는 두세 번 검토를 할 걸 팬분들은 또 보고 하시기 때문에 저희보다 훨씬 더 이렇게 오류를 많이 발견을 하세요. 그래서 밝고 좀 멘탈이 강하면서도 내가 좀 꼼꼼하다. 이렇게 그리고 좀 이벤트나 뭔가 누군가에게 좀 이렇게 전달하고 베푸는 걸 좋아한다. 이러면 팬 마케팅 팀이랑 좀 잘 맞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반대로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제 좀 팬분들과 대면을 하거나 CS적인 부분도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좀 남들이 하는 평가나 좀 말들에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 싶으면 굳이 뭐 팬 마케팅 팀 아니어도 일반 마케팅 팀이나 다른 팀으로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대부분 저도 이제 이런 질문 많이 받을 때 외근을 한다는 것 그리고 아티스트랑 같이 움직인다는 것이 큰 메리트가 되는데 사실 그 순간은 굉장히 짧거든요. 아티스트들과 같이 일을 하고 같이 붙어서 뭔가 그 무대를 보고 이런 시간들은 업무의 아주 극히 일부예요. 그 극히 일부 때문에 나머지 업무를 그냥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다 받아들여서 흡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 선택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희 나희원 선배님 얘기 들으면서 기억이 난 게 있는데 저도 예전에 일할 때 그 팬마케팅 팀이 어떤 분이 이제 그 팬분과 이제 뭔가 그 팬의 뭔가 대표 되시는 분과 이제 뭔가 커뮤니티를 통화로 하시는 거를 옆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 큰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으면서 계속 그 한마디만 계속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게요만 계속 하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팬들의 그런 피드백에 대해서 뭔가 불같이 이렇게 뭔가 다혈질로 다가가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약간 보듬어 주시듯이 달래주듯이 그러게요만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이 좀 필요한 것 같은 게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팬미팅부터 시작해서 그런 작은 아이디어들이 엄청 필요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뭐 팬분들을 위한 컨텐츠도 사실은 팬분들도 잘 아는 분들이 컨텐츠 기획을 해서 제가 그 아는 분들은 보통 팬팀 분들이 포토샵도 잘하시고, 맞아요. 영상도 잘 찍으시고, 잘 하시고, 편집도 하시고, 네네. 그리고 약간 팬들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포인트 있잖아요, 진짜. 맞아요. 그 컨텐츠의 포인트를 잘 캐치하셔서 맞아요. 뭔가 그런 거에 원래 좀 관심이 많으신 분이 좀 잘 맞을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워낙 요새 또 팬분들이 또 2차로 생성해내시는 컨텐츠들 가지고도 또 그 아티스트가 또 붕업이 되는 경우도 되게 많으니까 그런 이벤트 기획이나 이런 것도 잘하시는 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팬마케팅 팀을 준비하는 그리고 앞으로 준비할 취준생 분들께 응원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랜 기간 사실은 팬 마케팅 팀에 몸을 담았던 건 아니지만 경험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팬 마케팅 팀은 진짜 엔터의 꽃과 같은 부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강인한 멘탈, 뭐 긍정적인 마음 이런 거를 이제 앞에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은 정말로 이런 발음이 좀 그래요. 네, 꽃과 같은 부서에서 이제 이상하지 않아요. 네, 죄송합니다. 꽃과 아닙니다. 같은 부서에서 이제 행복하게 업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네. 용기를 가지십시오. 화이팅. 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제가 진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나희원 선배님 진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요즘에 일이 진짜 많으신데 네. 이렇게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또 이렇게 스튜디오에 오셨으니까 네. 나오신 김에 김에 문제풀이까지 같이 한번 네. 하고 가시지요.